2020학년도 한의대 수시 전형에서 논술 전형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경희대. 경희대의 수시 전형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어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학종은요, 서울권 대학 10위의 경쟁률을 올해 보였는데요.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수시 모집 경쟁률 23.10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학종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전체 14.65대 1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2019학년도 15.92대 1을 이제 서울 캠퍼스에서 보여줬었고, 고교연계 전형은 추천이 필요한 만큼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서 5.20대 1에 그쳤죠. 그래서 학종 네오르네상스가 고교연계 전형보다는 훨씬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경희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의 전형들도요, 이렇게 추천서가 필요한 전형들, 뭐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고교연계라든지 이런 전형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추천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천서를 받으려면 어쨌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경쟁률, 그러면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에서 올해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 베스트 5는 어디였을까요? 1위는 이과대학의 생물학과였습니다. 네, 경희대가 상대적으로 인문계가 좀 강세인 학교인데 생물학과가 1위를 차지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15명 모집에 468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31.20대 1을 기록했습니다. 2위는 정경대학의 사회학과였는데요. 8명 모집에 229명이 지원해서 28.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죠. 3위는 생활과학대학의 아동가족학과. 아동가족학과의 경우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6명 모집에 152명이 지원해서요. 25.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4위는 이과대학의 화학과였어요. 그래서 이과대학의 지금 생물학과, 화학과가 베스트 5 안에 들었죠. 9명 모집에 218명이 지원해서 24.22대 1의 경쟁률 보였고요. 5위는 정경대학의 행정학과였습니다. 그래서 16명 모집에 383명이 지원해서 23.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순수 자연과학 계열의 학과들, 그리고 문과에서도 정말 순수한 이론 분야, 사회학과라든지 아동학과라든지 이런 쪽의 경쟁률이 높았고, 행정학과까지 이렇게 경쟁이 좀 치열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네오르네상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올해 서울 캠퍼스 기준이에요, 가장 낮았었던 학과는 어디일까요? 일단 호텔관광대학의 호텔경영 학부에서 나란히 조리서비스 경영 전공까지 해서 나란히 각각 7.16대 1, 그 다음에 7.07대 1을 보였어요. 그래서 호텔관광대학의 전공, 세부 전공 자체가 경쟁률이 좀 낮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문계열에서는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였죠. 경영대학의 회계세무학과도 8.07대 1로 비교적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0대 1이 안 되는 학과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과대학에서는 지리학과가 8.60대 1, 또 약과학과가 9.63대 1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학년도 수시, 경희대 수시 네오르네상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호텔관광대학과, 그 다음에 회계세무, 지리학, 약과학 등의 학과가 10대 1에 못 미치는 경쟁률을 보여서 경쟁률이 낮은 학과군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의외인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호텔관광경영대학은 사실은 선호하거나 희망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편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소신안정선을 선택했었던 결과로
생각보다 지원이 높지 않았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9학년도 작년에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충원이 가장 높았었던 학과, 그러니까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에서 충원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그러면 어디였을까요? 경희대는 충원율이 어느 정도 되었던 학교일까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충원율이 모집 인원 대비 추가 합격한 인원수이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다고 해서 추가 합격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원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200%, 100%가 넘어가 그러면 정원, 모집 정원에 일단은 전체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인원이 더 들어갔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다라고 해서 비율만 높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 모집 인원수가 얼마였는지를 봐야 몇 명까지 추합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문계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한의학과는 2019학년도에 100%의 충원율을 보였습니다. 즉 13명 모집 인원이었는데 13명이 다 빠져나가고 13번째까지가 충원이 된 것이죠. 다시 한번 13명 추가 합격이 되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지난해에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아동가족학과 충원율이 83.3%였거든요. 그래서 전체 5명까지 추가 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도 아동가족학과는 경쟁률이 높은 학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80% 정도가 충원이 되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또 높은 충원율을 보였었던 사학과는요. 140% 충원율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15명이었는데 추가 합격이 21명까지 있었죠. 네. 그래서 정치외교학과나 사학과 같은 경우에 지난해 경희대에서 충원이 좀 높았었던 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외교학과도 156% 정도가 충원이 됐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16명이었는데 최종 25명까지, 대기순번 25번까지 충원이 됐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경쟁률 1위였던 생물학과. 생물학과는 지난해 15명 모집에 53.3%가 충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8명의 추합 인원이 발생했는데요. 반 정도가 충원이 된 것이죠. 사회학과는 8명 모집에 충원율이 137.5%로 11명이 충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8명 다 빠져나가고 또 8명 다시 한번 거기서 빠져나가고 3명이 더 충원이 된 그렇게 된 상황. 전체 합격자 수는 19명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충원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체 합격자의 내신 분포도도 사실은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는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이잖아요. 그래서 면접으로 어찌 보면 최종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합격자 평균 등급이 지난해의 결과로 보면은 2등급에서 3등급 사이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합격자 분포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종 5등급 이하에서도 덜어는 합격자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충원이 되는 인원 때문에 편차가 벌어졌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자체도 정성평가 위주의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1단계 통과 배수를 좀 정성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폭넓은 인원을 뽑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1단계 통과가 되고 거기서 충원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는 서류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류에서 정성적인 요인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약에 내가 경희대를 지원했는데 내신이 한 2등급 중후반 선에서 지원을 했고 합격 안정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2단계에서 면접을 잘 봐서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노릴 수 있도록 계획하셔야 되겠죠. 경희대의 서류 기반 면접, 그러니까 경희대가 면접이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적성 면접이라고 해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한 서류 기반 면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료 제시형 면접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시형 면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유형의 면접을 경희대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서류 기반 면접은 10분 내외로 진행된다고 해요. 경희대가 지원 동기라든지 대회에서 학생부에 나와 있는 이 학생의 대회 수상 실적을 근거로 한 이런 대회에서 이렇게 상을 타기까지 어떻게 준비해서 대회에 나간 거야? 라고 묻는다든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느낀 점, 배운 점은 있어? 네가 이런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상을 탔는데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었어? 이 대회에 임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었어? 뭐 이런 걸 묻는다든지 또 전공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 그래서 우리 학과에 네가 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네가 노력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이야기해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또 자신이 지원 분야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우리 학과에 왔는데 지원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 경영학과 경영 계열에 왔는데 네가 경영학도로서의 자질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니 그게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 수상 또 여러 가지 이런 전공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학생부 자소서의 내용에 근거한 것도 좋겠지만 그 외에 또 어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 또 성격의 장단점이라든지 네가 우리 학과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이나 적성이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경희대에서 출제됐었던 서류 기반 면접 질문들의 유형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서류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뽑아보시는 게 좋겠죠. 또한 경희대는 이런 수상 활동, 수상 실적뿐만 아니라 독서 활동도 좀 유의미하게 면접에서 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상 질문도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학생들이 대부분 1, 2, 3학년 학생부를 기록할 때 독서 활동은 사실 채워넣기에 급급해서 꼼꼼하게 읽지 않고 내는 책들도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목만 일단 넣고 보자 뭐 이렇게 지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경희대 면접을 준비하면서는 여러분들이 진로학과, 지원학과랑 연관된 독서일 경우에는 더 꼼꼼히 내용 체크를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